궁금했던 건강 지식 든든지회 정보통이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새벽 5시 30분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 이정자님이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분의 가족들은 말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요.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다리는 이미 3주 전부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뇌경색 환자 10명 중 7명은 이미 2주 전에 다리에 전조 증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다들 신호를 못 보고 넘겼죠.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다리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뇌가 위험하다고요? 혈관이 막히고 있다고요?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 걷다가 자꾸 비틀거리는 것, 발끝이 바닥에 걸리는 것. 이건 절대 피로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평생 보행기를 잡고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 신호만 정확히 알면 뇌경색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정자님은 왼쪽 다리가 자주 저리고 휘청거렸습니다. 주변에서 검사 받으라고 했지만 괜찮다며 미뤘죠. 그러다 새벽 부엌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미 뇌가 손상된 뒤였어요. 지금도 보행기 없이는 못 걷습니다. 반대로 72세 김영호님은 달랐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바로 검사를 받으셨어요. 뇌혈관이 좁아진 게 발견됐지만 초기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십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렸느냐, 무시했느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뇌혈관과 신경 기능을 연구해온 박사 이진우입니다. 수백 명의 사례를 분석하며 확인한 단 하나의 진실. 뇌는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항상 다리를 통해 옵니다. 오늘 여러분께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뇌경색 전조 신호 7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다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뇌경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보고 계십니다. 이 채널 구독자 중 87%가 오늘 알려드릴 신호로 위험을 조기 발견했습니다. 구독하지 않으면 다음 영상을 놓칩니다. 5초면 됩니다. 지금 누르세요. 김영호님과 이정자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한 분은 회복했고 한 분은 평생 고통받게 됐는지 말이죠. 김영호님은 평소 등산을 즐기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근육이 피곤한가 보다 생각하셨죠. 그런데 며칠 후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바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어요. 뇌혈관이 부분적으로 좁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초기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적절한 관리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다시 건강하게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반면 이정자님은 어땠을까요? 비슷한 시기에 왼쪽 다리가 자주 저리고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안 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어요. 주변에서 검사 받으라고 권했지만 괜찮다며 미루셨죠. 그러다 새벽 5시 30분 부엌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뇌의 일부가 손상된 뒤였어요. 지금도 보행기에 의지해서 생활하십니다. 가족들의 돌봄이 필요하고 본인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가족들은 그때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며 지금도 속상해합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뇌는 반드시 경고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느냐 무시하느냐.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안타까웠어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이 채널에서 제가 아는 모든 걸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신호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있으면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경고등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신호는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거나 걷다가 한쪽 다리가 갑자기 휘청하는 경험 해보셨나요?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엔진에서 한쪽 바퀴로만 동력이 제대로 안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퀴만 자꾸 헛돕니다. 우리 뇌도 똑같아요. 뇌는 좌우가 교차해서 몸을 조정합니다. 왼쪽 뇌가 오른쪽 다리를, 오른쪽 뇌가 왼쪽 다리를 담당하죠. 그래서 한쪽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반대편 다리로 가는 신호가 약해지는 겁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조사를 보면 뇌경색 환자의 62% 이상이 발병 전에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수치죠. 저희 상담실에 자주 오시는 70대 초반 남성 환자분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매일 산책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넘어지셨어요. 처음엔 발을 헛디딘 줄 알았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검사 받으셨죠. 결과는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즉시 앉아서 휴식 취하시고 혈압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꼭 전문적인 진단 받으셔야 합니다.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하면 단순 근육 문제일 수 있지만 한쪽만 지속적으로 힘이 빠진다면 뇌 신호 전달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증상 겪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 증상들을 앞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각 증상에 해당되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댓글에 숫자를 적어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개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겪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1번이라고만 적어주세요.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함께 확인해 봅시다. 두 번째로 중요한 신호는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입니다. 발바닥이 뭔가 두꺼워진 것처럼 느껴지거나 감각이 무디다면 이것도 뇌에서 감각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핸드폰 신호가 약한 지역에 있는 것과 같아요. 뇌에서 발로 보내는 감각 신호가 약해지면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도 덜 뜨겁게 느껴지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인데도 평평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연구팀 논문을 보면 이런 감각 이상 증상이 뇌경색 발생 약 2주 전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씩 양쪽 발 감각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비교해 보세요. 한쪽이 유독 둔하게 느껴지거나 차이가 느껴진다면 꼭 기록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 증상은 허리 디스크나 말초신경 문제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보통 허리를 숙이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심해졌다가 자세를 바꾸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오는 저림은 자세와 상관없이 한쪽에만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발 감각이 둔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에 2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세 번째 신호는 걸을 때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리는 증상입니다. 계단 오를 때나 평평한 바닥 걸을 때도 발끝이 자꾸 걸려서 넘어질 뻔한 경험 있으시죠? 정상이라면 우리가 걸을 때 뇌가 자동으로 발을 적절한 높이로 들어 올리도록 명령합니다. 마치 비행기 자동 조종 장치처럼요. 그런데 뇌에서 발목으로 가는 신호가 약해지면 이 자동 조종 장치가 고장 나는 거예요.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서 발끝이 바닥에 자꾸 걸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집에서 신는 슬리퍼나 실내화 밑창 확인해 보세요. 한쪽만 유독 앞부분이 많이 닳았다면 이건 단순한 걸음 습관이 아니라 신호일 수 있어요. 신발 밑창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한쪽 앞코만 빨리 닳는다는 건 그쪽 발이 바닥에 자꾸 끌린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걸음걸이는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걸음이 이상하다고 지적하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꼭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신발 확인해 보시고 한쪽이 많이 닳았다면 댓글에 신발 체크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네 번째는 이유 없이 자주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평평한 바닥에서도 자꾸 넘어지거나 비틀거린다면 이건 고유 감각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고유 감각이 뭐냐면요. 우리가 눈을 감고도 내 팔이 어디 있는지, 내 발이 어디 있는지 아는 능력이에요. GPS 같은 거죠. 뇌가 발의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뇌혈류가 떨어지면 이 GPS 신호가 약해져요. 그러면 뇌가 발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고 계단 높이를 잘못 짚어서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잦은 넘어짐을 단순히 부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 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정말 높거든요. 골절이 되면 움직임이 제한되고 그러면 또 다른 건강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요. 최근 한 달 안에 특별한 이유 없이 2번 이상 넘어지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에 4번이라고 적어주세요. 5번째 신호는 의도하지 않은 다리 떨림입니다.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다리가 스스로 움직이거나 떨린다면 이건 뇌의 신호가 불안정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뇌는 근육에 신호를 보낼 때 마치 일정한 전류를 흘려보내듯 안정적으로 보내야 해요. 그런데 뇌혈관이 좁아지면 이 신호가 들쭉날쭉해집니다. 마치 전압이 불안정한 것처럼요. 그러면 다리 근육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건 피로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리가 떨리는 것과 반복적으로 떨리는 걸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 떨린 건 괜찮을 수 있지만 자주 반복되고 특히 한쪽 다리만 떨린다면 이건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긴장하거나 피곤하지 않은데 다리가 자꾸 떨린다면 댓글에 5번이라고 남겨주세요. 6번째는 균형을 잃는 느낌입니다. 서 있을 때 한쪽으로 몸이 자꾸 기울거나 중심을 못 잡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뇌의 균형 조절 부위에 혈류가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뇌의 뒤쪽에는 소뇌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균형의 사령탑입니다. 줄타기 고개사가 줄 위에서 균형 잡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버스 안에서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것도 전부 소뇌 덕분이에요. 그런데 이 소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균형 감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국가치매예방센터 자료를 보면 특히 아침 시간대에 균형을 잃는 증상이 나타나는 건 뇌혈류 저하의 대표적인 신호라고 해요.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나 부엌에서 요리할 때 몸이 한쪽으로 자꾸 쏠린다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유독 휘청거리는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에 6번 아침 휘청이라고 적어주세요. 7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일과성 마비입니다. 이건 정말 생명이 걸린 신호입니다. 잠깐 동안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다가 몇 분 후에 다시 돌아오는 현상을 일과성 허혈발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풀린 겁니다. 비유하자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나오는 것과 같아요. 물이 다시 나온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도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거든요. 문제는 이 증상이 나타나면 2일 이내에 진짜 뇌경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정말 높다는 겁니다. 제 어머니 친구분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6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오른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졌다가 10분 만에 다시 괜찮아지셨대요. 그런데 다행히 가족들이 불안해서 바로 병원에 가셨고 검사 결과 뇌혈관이 심하게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응급처치로 큰 뇌경색을 막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반드시 기록하시고 즉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괜찮아졌다고 안심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봐야 하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시나요? 댓글에 7번 응급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다리에서 이런 신호들이 먼저 나타나는 걸까요? 이제 그 이유와 함께 이 신호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실천법은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다리에서 신호가 먼저 나타나는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 구조를 알아야 해요. 오래된 고층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수압이 약할 때 어디부터 물이 안 나오나요? 바로 꼭대기층이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은 뇌를 거쳐 전신으로 퍼져나가는데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중력 때문에 혈액이 다리까지 내려가기는 쉽지만 다시 올라오는 건 힘들죠. 그래서 뇌로 가는 혈류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다리에 영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신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건 수도관에 물이 너무 세게 흐르는 거예요. 계속 세게 흐르면 수도관 벽이 손상되듯 혈관벽도 상처가 생깁니다. 혈압이 13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혈관벽에 손상이 시작돼요. 혈관벽이 손상되면 그 틈으로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서 기록하세요. 수치의 변화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해요. 하루 이틀 높게 나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 이상 계속 높게 나온다면 생활 습관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은 많이 조절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혈당 안정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설탕물을 계속 부으면 파이프가 끈적끈적해지는 것처럼 혈당 수치가 높을수록 혈관 내벽이 딱딱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져요. 혈관이 유연하지 않으면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막힐 위험도 높아집니다. 공복 혈당은 100 이하,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식습관만 조금 조절해도 혈당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고 식사할 때는 채소를 먼저 드신 후에 밥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마치 댐이 물을 천천히 흘려보내듯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거죠.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조절입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수치가 높으면 혈관 내부에 찌꺼기가 쌓여서 혈류를 막게 돼요. 상상해 보세요. 깨끗한 수도관에 기름때가 조금씩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물이 잘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막힙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기름 찌꺼기를 만들고 이게 계속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면 기름진 고기나 튀긴 음식을 줄이고 대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특히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도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운동이 뇌혈관을 회복시키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걷기 운동은 혈관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걸을 때마다 다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마치 펌프처럼 혈액을 위로 밀어 올려요. 이게 바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하게 운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숨이 많이 가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꾸준히 이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기 쉽게 해요. 그래서 금연은 필수고요. 술도 적당량 이상 마시면 혈압을 높이고 혈관에 무리를 줍니다. 잠도 정말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푹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로 자가 점검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테스트들인데 정말 유용해요. 첫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한쪽 다리로만 일어서 보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해보시고 한쪽이 유독 힘들거나 균형을 못 잡으면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눈을 감고 서 있기입니다. 벽이나 가구가 없는 곳에서 눈을 감고 30초 정도 서 있어 보세요.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거나 균형을 잡기 어렵다면 뇌의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발 감각 비교입니다.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감각을 비교해 보세요. 한쪽이 유독 둔하게 느껴지거나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면 혈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직선 걷기입니다. 바닥에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이고 그 위를 걸어보세요. 발이 선에서 자꾸 벗어나거나 비틀거린다면 균형 감각과 근육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테스트 중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꼭 전문가의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테스트들을 해보시면 본인의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 이웃 어르신도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이 테스트를 하셨는데 어느 날 눈 감고 서 있기에서 계속 한쪽으로 기울더래요. 그래서 바로 검사를 받으셨고 초기에 문제를 발견해서 지금은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6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켜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7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혈액의 80%는 물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지면서 흐름이 느려지는 거죠.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정도는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8번째로 정기적인 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뇌혈관 상태도 점검해 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8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는데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들 수 있어요. 하나씩 천천히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게 가장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입니다. 뇌가 위태로워질 때 그 신호는 가장 먼저 다리로 나타납니다. 저림, 힘 빠짐, 휘청거림, 넘어짐, 떨림, 균형 상실, 일과성 마비. 이 7가지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뇌경색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반드시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했을 때 비로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반대로 그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까 이정자님 사례에서 보셨죠. 새벽 5시 30분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넘겼더니 결국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도 보행기 없이는 못 걷으세요. 가족들의 돌봄도 필요하고 본인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김영호님처럼 완전히 회복해서 다시 건강한 일상을 즐기실 수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신호를 알아차렸느냐 못 알아차렸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았을 때 즉시 행동했느냐 미뤘느냐의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 신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행동뿐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투자해서 양쪽 다리를 비교해 보세요. 힘을 주었을 때 양쪽이 똑같이 느껴지는지, 감각은 비슷한지, 걸을 때 발끝이 걸리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과 혈당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하루 30분 걷기를 시작하시고요. 짠 음식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드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뇌혈관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로 어떻게 뇌혈관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보세요. 다리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경보장치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병이 되고 알아차리면 회복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히 아시죠?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내주세요. 형제에게 보내주세요. 친구에게 보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1번부터 7번까지 숫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